양집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이 언어 번역가 양신양왕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털뭉치가 달려와 다리에 자신의 온몸을 맡기며 부비부비. 이 맛에 집사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기가 엄마 아빠 왔다고 이렇게 반겨주네. 나 없어서 외로웠구나. 이 사랑둥이 하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그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사랑의 제 의미가 아니라면요. 어쩌면 너는 내 것이다. 이 인간이라는 소유권 주장이거나 밖에 나가서 어떤 암컷, 수컷을 만나고 온 거냐옹 하는 집요한 추궁일 수도 있다면요. 네? 저희 집 고양이는 아니라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무릎냥이가 사실은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서 얼마나 치밀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귀여운 깡패, 이름이 뭔가요? 댓글로 자랑 한 번씩 해주세요.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우리 냥님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작고 귀여운 생명체는 사실 수천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된 날렵하고 외로운 사냥꾼의 후예입니다. 맞아요. 당신의 발 밑에서 뒹구는 저 뱃살 출렁이는 털뭉치 말이에요. 겉보기엔 하루 20시간씩 잠만 자는 발자 좋은 백수 같지만 그들의 뇌는 여전히 야생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생존과 직결된 이유가 있죠. 냄새에 극도로 민감하고 자신의 영역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모든 상호작용은 이득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저 귀여운 행동일지라도 고양이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곧 정치이자 외교이며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고양이의 부비부비를 단순한 애교로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는 야생의 사냥꾼이 숨어서 당신을 분석하고 자신의 계획에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섭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집사가 퇴근했을 때 펼쳐지는 격한 환영의 부비부비입니다. 우리 집사들은 이 순간을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마법 같은 시간으로 여기죠. 아, 나를 기다렸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고양이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돌아와서 반가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죠. 바로 외부의 낯선 냄새 제거 및 내 냄새 재입력 작업입니다. 당신의 바지, 신발, 가방에는 온갖 낯선 고양이, 강아지, 사람들의 냄새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이것은 자신의 안전한 영역에 침투한 오염물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자신의 냄새를 묻혀서 이것은 다시 나의 안전한 소유물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영역 순찰 중인 경비원이 외부인 출입 흔적 제거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로맨틱한 재회가 아니라 사실은 깐깐한 세관 검사였던 셈입니다.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귀여우면 장땡이죠. 고양이의 부비부비가 왜 그렇게 강력한 소유권 주장의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의 비밀 병기인 취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고양이의 몸 곳곳에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신호를 분비하는 샘, 즉 취선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뺨, 턱, 이마, 입술 주변, 그리고 꼬리 밑동과 발바닥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죠. 당신의 다리에 뺨과 머리를 비빌 때 고양이는 이 취선에서 나오는 자신만의 고유한 시그니처 향수를 묻히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사람의 코로는 맡을 수 없지만 다른 고양이들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읽히는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이 집사는 임자 있음, 건드리지 마시오.
라고 쓰인 거대한 광고판을 당신 다리에 붙여놓는 셈이죠.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에 자기 이름을 써놓는 것과 똑같은 심리입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당신에게 몸을 비빈다는 것은 당신을 자신의 가장 아끼는 소유물 리스트 최상단에 올려놓았다는 뜻이니 영광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내가 물건도 아니고 왜 나한테 소유권 주장을 해? 오, 순진한 집사님이시여. 고양이의 세계관에서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양이가 소유한 매우 유용하고 따뜻하며 밥을 제공하는 두 발 달린 가구에 가깝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사는 공간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 소파, 침대, 냉장고, 그리고 당신까지도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자신의 냄새를 묻혀두는 겁니다. 이 소파도 내 것, 저 스크래쳐도 내 것, 그리고 이 움직이는 온열 침대 겸 캔따개도 내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고양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의 냄새로 가득한 공간에 있을 때 고양이는 비로소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몸을 비비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안전 영역의 핵심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고양이식 최고의 찬사인 셈입니다. 소유권 주장 외에도 부비부비에는 우리라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의 향기를 만드는 것이죠.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할 때 서로에게 몸을 비비며 가족 특유의 냄새를 공유합니다. 이 가족 냄새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우리 집 고양이에게 가족은 바로 당신, 그리고 함께 사는 다른 반려동물들이죠. 고양이가 당신에게 몸을 비비고 그 다음에 소파에 몸을 비비고 다시 다른 고양이에게 가서 몸을 비비는 행동을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당신의 냄새와 자신의 냄새, 그리고 집안의 냄새를 하나로 섞어 우리 집만의 특별한 향기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이 향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심리적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이 공동의 향기를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 냥밀리, 아냐밀리의 정식 멤버로 승인받았다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일종의 조폭 영화에서 같은 문신을 새기는 것과 비슷한 아주 끈끈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사랑해라는 감정은 이 부비부비에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애정의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랑과는 조금 결이 다를 뿐이죠. 고양이에게 신뢰와 애정은 안전함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냄새를 당신에게 묻힌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를 믿고 있으며 너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자신의 취약한 부분인 얼굴 주변을 당신에게 기꺼이 가져다 댄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죠. 따라서 고양이의 부비부비를 소유욕 70%, 신뢰와 애정 30%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들은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영원히 내 영역 안에 두고 싶어 라고 말하는 약간은 집착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방식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니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고양이가 당신에게만 몸을 비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집사들은 종종 작은 배신감을 느끼곤 합니다. 방금 전까지 내 다리에 세상 애틋하게 머리를 부비던 녀석이 아무 감흥 없는 표정으로 소파 다리, 의자 모서리, 심지어는 벽지에까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말이죠.
나한테만 해주는 특별한 행동인 줄 알았는데 라며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양이의 지극히 정상적인 영역 마킹 순찰의 일환입니다. 고양이들은 자신의 주활동 경로에 있는 모든 중요한 기점들에 자신의 냄새를 남겨두어 자신만의 안전 지도를 만듭니다. 당신은 그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따뜻하며 움직이는 핵심 랜드마크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냄새를 묻히는 것은 순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기준으로 우리 집 냄새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냥이가 다른 가구에 몸을 비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냥님의 위대한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 기둥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니까요. 부비부비에도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다리에 몸을 세욱 비비는 것과 적극적으로 머리를 쿵하고 박는 헤드번팅 또는 박치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부비부비가 내 냄새를 묻혀두겠다는 마킹의 의미가 강하다면 헤드번팅은 훨씬 더 강한 신뢰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임에도 취선이 있긴 하지만 이 행동은 냄새를 묻히는 것 이상의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들 사이에서 헤드번팅은 매우 친한 사이에서만 나누는 인사법이자 깊은 유대감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의 얼굴이나 손, 다리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혹은 아주 힘껏 쿵하고 박는다면 그것은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가 깊이 신뢰하는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신을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동등한 동료로 인정한다는 최고의 찬사이니 마음껏 기뻐하셔도 됩니다. 물론 가끔 너무 세게 박아서 아플 때도 있지만 그건 애정이 넘쳐서 힘 조절에 실패한 것뿐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고양이는 부비부비를 통해 자신의 냄새를 묻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당신의 냄새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종의 정보 교환 행위이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후각은 인간보다 수십 배 이상 발달해 있습니다. 당신의 옷과 몸에 묻어있는 미세한 냄새 입자들을 통해 고양이는 당신의 하루 일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군. 점심에는 생선구이를 먹었고 오는 길에 1번가의 치즈냥이 영역을 지나쳤구나. 괘씸한 것. 이 모든 정보를 부비부비를 통해 스캔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SNS를 통해 친구의 소식을 확인하는 것처럼 고양이는 냄새를 통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존 본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 바로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위협적인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매우 중요한 일과입니다. 당신이 외출 후 돌아왔을 때 유독 격하게 몸을 비빈다면 그건 반가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하루를 검문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고양이에게 부비부비는 매우 중요한 인사법입니다. 길에서 고양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 코를 맞대고 냄새를 맡은 뒤 서로의 몸을 비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적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고양이 세계의 공식적인 인사 절차입니다. 고양이는 이 예의 바른 인사법을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혹은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다가와 몸을 비비는 것은 좋은 아침, 집사, 다녀왔어? 별일 없었고 라고 안부를 묻는 그들만의 인사입니다. 특히 꼬리를 수직으로 세우고 다가와 몸을 비빈다면 그것은 매우 우호적이고 반가운 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고양이는 우리를 자신들과 동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예법에 맞춰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냥이가 인사를 건네온다면 무시하지 말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화답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고양이 세계의 매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고상한 이유들, 즉 영역 표시, 유대감 형성, 정보 교환 등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부비부비의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밥 내놔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밥 시간이 가까워지면 평소에는 본체만치 하던 냥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세상 가장 애절한 목소리로 울며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비부비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강력하며 종종 앞발로 집사의 다리를 꾹 누르거나 가볍게 핥히는 행동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오랜 시간 동안 집사를 관찰하며 학습한 가장 효과적인 요구 관철 전략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굴면 저 두 발 달린 캔따개가 움직여서 맛있는 것을 준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터득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애교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고도의 심리전이자 협상 기술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귀여움에 넘어가 오늘도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고양이의 부비부비가 단독으로 오지 않고 다양한 옵션과 함께 세트 메뉴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에 몸을 비비면서 동시에 골골송을 부르고 꼬리를 바짝 세운 채 당신을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야옹하고 운다면 이것은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콤비네이션 공격입니다. 각각의 신호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함께 사용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부비부비는 너는 내 것 또는 관심을 주어라는 기본 메시지를, 골골송은 나는 지금 매우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그러니 이 상태를 유지해줘 라는 상태를, 그리고 특정 톤의 야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서 달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신호를 종합해보면 이봐, 내 사랑하는 집사.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밥그릇을 채워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고양이는 이처럼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뛰어난 소통 전문가입니다. 반대로 이런 걱정을 하는 집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저에게 몸을 거의 비비지 않아요.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들도 사람처럼 저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고양이는 스킨십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싸냥인 반면 어떤 고양이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아싸냥일 수 있습니다. 부비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싫어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 고양이들은 아마도 당신이 근처에 있을 때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고양이 키스를 보내거나 당신과 같은 공간에 조용히 머무르거나 당신의 목소리에 꼬리끝을 살랑이는 것과 같은 훨씬 더 미묘한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 냥이가 부비부비를 안 해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양이는 당신만이 알아챌 수 있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로 매일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을 테니까요. 고양이의 부비부비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후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페로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로몬은 동물이 최로 분비하는 화학 물질로 같은 종의 다른 개체에게 특정 행동이나 반응을 유발하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가 취선에서 분비하는 페로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주변에서 나오는 페로몬은
주로 친근함, 안정감, 소속감을 나타내는 행복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당신의 다리에 얼굴을 비빌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이곳은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신호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셈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양이 스트레스 완화용 제품들이 바로 이 얼굴 페로몬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입니다. 반면 소변이나 발바닥에서 나오는 페로몬은 영역 표시나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죠. 이처럼 고양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페로몬의 언어를 통해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세상을 이해합니다. 부비부비는 그중 가장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형태의 페로몬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표시하는 행동에는 부비부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스프레이 행동, 즉 오줌 테러, 역시 강력한 영역 표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부비부비와 스프레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프레이는 주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영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행동입니다. 여기는 내 구역이니 누구도 침범하지 마라는 식의 공격적인 선언이죠. 주로 낯선 고양이의 출현이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부비부비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이미 친숙하고 신뢰하는 대상에게 하는 긍정적인 마킹 행동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그래서 안전하고 좋아라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내죠. 말하자면 스프레이가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는 행위라면 부비부비는 우리 가족이라는 명패를 달아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스프레이 대신 부비부비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함께 영역을 공유하는 안전한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양이가 다가와 몸을 비빌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고양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고 다가온 것입니다. 따라서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대신 부드럽게 반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양이가 비비는 부위, 즉 뺨이나 턱, 이마 주변을 부드럽게 긁어주거나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 부위는 고양이 스스로 그루밍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 취선이 모여 있어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당신에게 자신의 냄새를 묻히듯 당신도 부드러운 스킨십을 통해 당신의 냄새를 고양이에게 전달하며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배나 꼬리처럼 민감한 부위는 갑자기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허락하지 않은 부위를 만지면 신뢰의 순간이 순식간에 공격의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항상 고양이의 반응을 살피며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비부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다리에 몸을 비비는 것을 놀아달라는 신호로 오해하고 갑자기 장난감을 흔들거나 격하게 몸을 만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원한 것은 그저 조용한 인사나 부드러운 쓰다듬이었을 수 있는데 집사의 과격한 반응에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또 다른 흔한 오해는 고양이가 몸을 비빈 뒤 발라당 드러눕는 행동을 배를 만져달라는 신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배를 보이는 것은 나는 너를 이만큼 신뢰한다는 최고의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취약한 부위를 만져도 좋다는 허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성급하게 배에 손을 가져다 대면 냥냥펀치와 함께 날카로운 뒷발차기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고양이의 모든 행동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며 섣부른 판단보다는 고양이의 다음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현명한 집사의 자세입니다. 고양이의 부비부비 행동은 나이에 따라서도 그 빈도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주로 어미 고양이나 형제들에게 몸을 비비며 천을 나누고 소속감을 확인하며 젖을 달라고 조르는 등 생존과 직결된 요구를 위해 이 행동을 사용합니다. 이 시기의 부비부비는 전적으로 의존과 애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성묘가 되면서 부비부비는 점차 사회적이고 영역적인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다른 고양이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며 집사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훨씬 더 복잡한 목적으로 이 행동을 사용하게 되죠. 노령묘가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부비부비의 빈도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집사에게 다가와 몸을 비비며 안정감을 찾고 애정을 표현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집사에게 더 의지하게 되면서 젊었을 때보다 더 응석바디가 되어 부비부비를 자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비부비는 고양이의 전 생애에 걸쳐 그들의 감정과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고양이의 흥미로운 행동 중 하나는 집사에게 몸을 비빈 직후에 다른 가구나 벽에 연달아 몸을 비비는 것입니다. 마치 1+1 행사처럼 말이죠. 이 행동은 앞서 설명한 공동의 향기 만들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먼저 집색에서 최신 외부 정보가 담긴 냄새를 수집하고 거기에 자신의 냄새를 섞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최신 가족 냄새를 만든 뒤 이 향기를 집안의 주요 거점들에 순서대로 묻히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역 전체에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모든 것이 내 통제에 있으며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혹시 모를 외부 침입자에게 알리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그 정보 업데이트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메인 서버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냥이가 당신에게 부비부비한 뒤 다른 곳으로 가서 연쇄적으로 부비부비를 시작한다면 우리 집 보안 시스템이 업데이트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집사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상황. 샤워를 하고 막 나왔을 뿐인데 고양이가 평소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집요하게 다리에 매달리며 몸을 비벼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킁킁 냄새를 맡으며 마치 이 낯선 비누 냄새는 뭐냐옹이라고 따지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이것은 당신의 몸에서 가족의 향기, 즉 고양이 자신의 냄새가 모두 씻겨나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비상사태입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물에 붙여놓은 주인 있음 태그가 사라져버린 셈이니 불안감을 느끼고 서둘러 재마킹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인간이 감히 내 소중한 냄새를 지워버리다니. 당장 원상복구해야겠다. 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당신이 향수라도 뿌린 날에는 아마 더 난리가 날 겁니다. 낯선 향기는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깨끗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자신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뿐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기꺼이 당신의 다리를 다시 내어주세요. 결론적으로 고양이가 당신의 다리에 몸을 비비는 행동은 사랑해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것은 너는 내 소유물이라는 강력한 선언이자 너와 함께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해라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안부를 묻는 다정한 인사이면서 그래서 간식은 언제 줄 건데? 라고 묻는 교활한 요구이기도 하죠. 이 모든 메시지가 부비부비라는 하나의 행동 안에 절묘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 언어의 신비이자 매력입니다. 그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들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는 것보다 그 행동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려는 고양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복잡한 이유의 근원에는 당신을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것이 소유욕이든 애정이든 혹은 둘 다이든 말이죠. 자, 이제 고양이가 다리에 몸을 비비는 행동이 단순한 사랑해가 아니라 얼마나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셨나요? 넌 내 거야라는 소유권 주장부터 오늘 저녁은 추루를 곁들인 특식으로 부탁한다옹이라는 교묘한 요구까지. 우리 냥님들은 정말 똑똑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한 수 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것 아닐까요?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주고 나만의 독특한 냄새를 묻혀가며 우리 가족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들만의 방식. 그게 바로 고양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니까요. 이제 냥이가 다가와 부비부비할 때 그래, 나는 너의 것이다 하고 온몸으로 받아주세요. 그 작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는 그저 행복한 집사일 뿐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다른 집사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여러분의 고양이는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부비부비를 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